세계 꼴찌의 반전이 어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계엄 수준 전까지 증시가 회복이 된 모습이고요. 어제 코스피가 1.9% 상승하면서 2,488선까지, 코스닥은 1.7% 반등에 성공하면서 717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K증시는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가 3%에서 5%까지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제조업 경기나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워낙 저평가돼 있었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CES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주요 연설들도 나오는 만큼 그 기대감이 어제 수혜주로는 강하게 쏠렸던 하루였고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만 보더라도 해당 기조를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나란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쪽에는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 보시더라면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인 것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CS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어제 이어서 이날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흐름으로 어제장 한판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 전에 금요일에서도 4가지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었는데 어제 월요일 증시에서도 4종목이 양자 컴퓨터 안에서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CES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자 컴퓨터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관련주들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시간의 이슈로 확인해봤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두 자릿수까지의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다소 아쉬운 상승폭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말 사이에 독감, 이 HMPV와 관련된 감염자 확산 소식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월요일 증시에서는 결국 상한가의 관련주들이 안착 했습니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침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25%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당 독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이 없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기조가 또 굉장히 건조한 이 동절기와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단기적일 테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말 사이에 전해왔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과 맞물려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한삭과 모니터랩이 이날장에서는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또 긍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바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겠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당주가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소부장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긍정 모멘텀들이 시장 안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날장에서 반도체가 강했던 이유 좀 크게 4가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던 부분도 이날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CES에서 젠슨항의 기조 연설, 그리고 오는 8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이 앞서 확인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반도체 밸류체인을 모두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속성이 있을지 또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간의 이슈부터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간외에서도 사실 반도체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IA 그리고 YC캠이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인데 일단 IA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시가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에서 이 종목들도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만큼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온기가 시간 외에까지 흘러간 것일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어제 서남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현성 TNC에서 세계 최초로 상온과 상압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 초전도 기술을 응용 가능성을 가진 게 서남이니만큼 이러한 물질이 발견된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서남에게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평가 결과까지는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 신기술이고 신물질이니만큼 작은 이슈에도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장에서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오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의 바닥이 끝이 난 것일지 어제장 분위기만 보면은 거의 그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AC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CES가 되겠죠. 오늘 오전 11시 반 정도에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AI 반도체와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세론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시장 안에서 더 강력한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 연설의 내용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앞으로 HBM과 ASIC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서는 다소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HBM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올 한 해 HBM의 호황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HBM의 승자를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T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종목 중에 꼽자면 SK 하이닉스를 최상위 매수 종목으로 추천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 소부장 관련해서 HBM 관련주들도 추려봤으니까 함께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르는 ASIC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또 굉장히 추가적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이 주문형 반도체인 ASIC의 주문이 올 한 해 동안 급증할 것이다라고 직접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칩 내재화가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만들어주는 파트너십이 필수.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에서 부각이 됐던 것은 두산 종목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ASIC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대거 포진이 돼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변동성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완전한 바닥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해결할 이슈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기존 레거시 수요에 대한 회복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과 또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대감이 있는 부분과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부분, 어느 쪽의 시장이 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지 시장의 분위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와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 랠리를 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CES 기조 연설까지 맞물린다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급등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두 달 만에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 종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가 기대되는 4가지 이슈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늘 미증시에서 폭스콘의 실적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스콘에 대한 호실적이 국내 증시에게 연동성이 있을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16일에 TSMC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AI 수요 덕분에 올 한 해 TSMC 여전히 고성장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폭스콘의 호실적에 이어서 TSMC까지 AI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준다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감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키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률만 놓고 보자면 TSMC 작년에는 29%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36%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단 트럼프 관세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보도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해당 이슈를 반영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달러 자체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인덱스가 0.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강세가 주춤했다라는 부분은 오늘 환율 수혜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거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CES 일정, 일단 시장은 당분간은 CES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집중이 돼 있겠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 이슈들 CES와 맞물려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여러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국내 증시 시그널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우리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후에 가파르게 우하향 그래프 그려 나가더니 약보합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시작 알린 거는 미국에서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56.8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선 올랐는데 12월에 나온 예비치에 비교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PMI를 통해서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겠죠.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이런 빅테크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까지 오늘장 시장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핀비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종목들의 강한 초록불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탈환했습니다. 젠슨왕의 CES 기조 연설 6년 만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리는 미래 그리고 로봇 같은 어떤 신사업 먹거리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지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 반도체주의 강세를 이끌었던 건 바로 폭스콘의 4분기 매출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였는데 AI 서버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이 이런 매출을 이끌었고요. 내년 1분기까지 올해 1분기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각각 10% 내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괜찮았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함께 폭스콘과 엮이면서 폭스콘의 협력사로 알려져 있죠. 0.67% 상승 마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모멘텀이 금요일장에서 이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 1%대 낙폭 보였었는데 결국 장 막판에 회복을 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CES 수혜주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브로보틱스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을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브로보틱스와 엮여있는 것 이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로봇 관련주고요. 사실 자율주행 연관 기업으로 더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세렌스도 비슷한데 엔비디아와 금요일장 협력 소식 알리면서 세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만 오늘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승폭 반납해 나가면서 4%대 강세 보였고요. 오히려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27%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로봇주들은 대체적으로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는데 조금 작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마이크로봇 메디컬의 경우에는 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 역시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지표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일단 간밤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10만 2천 달러까지 넘게 올라서다가 현재가 기준으로는 10만 1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거래소 쪽에서는 코인베이스가 6% 올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두 자릿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마라홀딩스 채굴 기업이죠. 4% 올랐고요. KULR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52%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관세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 개장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보편적 관세 계획을 특정 산업 분야에만 한정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장 직전 한 11시 15분경에 트럼프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은 가짜 뉴스다. 관세 정책 완화나 축소 의도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에서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함께 연동돼서 움직였죠.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한 4시 반 기준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소식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된 이후 급격하게 내리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오늘장 기준으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내림세를 기록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0.6% 정도 내리면서 현재 10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이야기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입니다. 장중 107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구간 108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환율 움직임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테마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탈환을 했잖아요. 반도체주 강세 이어질까요? 일단 어제장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19만 닉스 뚫었고요. 20만 닉스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20만 닉스도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CES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미국에서 반도체뿐만이 아니었고요. 간밤에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내외로 이제 CES 수혜주 찾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이제 젠슨왕 이제 기조 연설도 나와 있으니까 반도체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외에도 미국에서 훈풍받은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질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국내 암호화폐주 랠리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